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나승성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제가 이 부동산 대출 규제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덧붙여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유동에 살고 있는 나정원입니다. 수의동에 빌라 사셨죠? 빌라를 샀는데 제가 이 유튜버 이제 법선 나승선 TV 유튜브를 보고 여기에 이제 수유동에 재개발 이슈가 있으니 한번 살 것을 추천한다고 해서 여기 임장을 해서 고심 끝에 제가 매매를 했습니다. 네. 저 재개발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제가 그런 맥락에서는 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기가 앞으로 이제 사놓으면 괜찮겠다. 네, 사놓으면 여기가 이 강북에 뭐가 된다고 했는데 그때 그래서 네 저한테 왔어요? 안 왔죠? 그때 그냥 오지 않 유튜브만 보고 사버렸죠? 보고 그냥 이제 샀죠. 저는 이제 그랬었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도 들어선다고 하고 그런 이제 이슈들이 있어서 잘 산 것 같아요? 일단 집이 약간 조금 그래도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수유에서 얼마 안 멀죠? 수유역에서 한 7분 정도 거리고 그리고 근데 아까 뭐 이야기해 보니까 3종? 3종 3종을 그 가격에 샀어요? 정말 잘 산 건데 그러면? 네 3종을 2억에 샀습니다. 2억에 샀고 그 거의 아파트 25평 사이즈잖아요. 방 53제곱미터. 그러니까 59가 아파트로 25예요. 25평이에요. 네. 그러니까 빌라 그렇게 넓은 게 쉽지 않은데 네. 25평 사이즈고 실제가 보통 빌라들이 13평 막 그러는데 네. 거의 20몇 평이니까 53이에요? 53, 54 이 정도 됩니다. 54. 그러니까 거의 한 네. 20, 한 3평 네. 정도 되는 건데 네. 그 가격이면 싸게 잘 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해놓고 저를 통해서 수수료 저한테 줬어요? 안 줬죠? 죄송합니다. 상담료도 나한테 안 냈잖아요. 갑자기 네. 유튜브 보고 샀다 그러고 나중에 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하게 됐는데 지금도 가끔 놀러 오시는데 한번 이제 오신 김에 제가 유튜브 찍으려다가 같이 한번 오늘은 티키타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본인 코미디 기질이 있나요? 난 너무 죄송합니다. 난 너무 좀 되게 무겁게 하는 사람이라서 네. 오늘은 한번 네. 혹시 며칠 전에 네. 그 부동산 저기 네. 대출 네.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핵심 6억까지만 대출된다. 6억까지만 대출된다. 그리고 1주택자는 대출 받을 수가 없다. 아니 2주택자는 주택을 못 받고 대출 못 받고 네. 1주택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떨 네. 경우에만 집을 팔고 갈 때만 팔고 갈 때. 네. 몇 개월 이내 6개월. 6개월. 옛날에는 네. 2년이기 때문에 네. 집을 탄다고 해놓고 2년 동안 지켜보면서 상황 좋을 때 아파트를 그러니까 집을 네. 팔면 됐거든. 네. 그러니까 시세 차익도 노리면서 또 네. 이사도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6개월 이내 딱 해라. 그러니까 네. 그만큼 시세 차익을 볼 확률이 좀 낮아지겠죠. 네. 그 옛날에는 비싼 집 살 때 막 대출이 10억도 되고 막 30억 뉴스 보니까 뭐 원벨 같은 경우 막 30억 대출 받았다고 하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안 돼. 딱 네. 9억까지니까 내 돈이 그만큼 많아야만 돼. 네. 그러면은 이런 효과가 당장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뭐 중도금, 잔금 남아 있는 음. 경우들에는 지금 방법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6억으로 묶어버리면 앞으로 네.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때 어떨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일단 안정화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아마 일단, 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부동산에서 살짝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해요. 네네. 나눠야 돼. 나는. 예, 근데 막 네네. 50억, 60억, 70억 네. 막 이런 아파트를 고가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사줄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건 상관없어. 네. 우리 국민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막 50억, 60억, 70억짜리 그렇죠.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 솔직히. 네. 대출 끼워서 막 우리 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자기들끼리 그들만의 리그에서 놀아라 하면 돼요. 네. 근데 우리가 떠받쳐 주질 않아 가격을. 네. 그러면 가격이 오를 일이 없거든.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짠 거 알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이해타산이 빠릅니다. 그래서 네. 돈 많다고 무조건 막 비싸게 산다 그런 거는 별로 기대치 않으셔도 되고 그러면 비싼 거는
사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기 그러니까 낮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가 있다. 네. 그러면 중간층에 2, 30억 대는 네. 2, 30억 대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그럴 수 있고 제일 이제 아파트 34평 그 서울 시내가 평균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15억? 네, 14억 6천인가 15억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대출이 근데 그건 잘하는데 아니, 제발. 6억 네. 정도 빌리면 9억 정도 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고가 아파트 중한데 9억이 안 되는 그러니까 네. 15억이 안 되는 예컨대 네. 강북구에 네. 10억 안 되는 아파트들이 있어 없어요. 꽤 있습니다. 많죠. 네, 꽤 최근에 있습니다. 제가 네, 네. 대구에서 사업하신 분이 네, 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데 수성구 잘 사는 동네라고 하더라고. 네. 근데 거기다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시다가 서울에다 사는 게 좋겠다. 왜냐면 네. 자제분이 서울 쪽에 있으니까 공부를 네. 대학생이니까 그래서 6억 강북구에 6억 네. 3,500짜리를 제가 계약을 해줬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있더라고. 전세가 3억 5천인가 하니까 네. 한 2억 얼마밖에 투자 안 했는데 갭이. 그러니까 네. 그런 아파트 사시면 돼요. 거기가 비싼 동네인데 거기서 가까워요. 수유역에서 네. 7분 거리예요. 네. 뒤에 우이천도 흘러.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이 신설 라인이 흘러가는 아니 우이신설 기차역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저기 지하철. 살구탑 쪽이고 지하철. 그 뒤에 그 우이천변. 우이천변.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는데 자연 환경이 좋다. 네, 네. 역세권이고 자연 환경. 나는 촌놈이라서 네, 네. 자연 환경을 좋아해. 아파트끼리 막 둘러싸 있으면 답답해 미치요. 거기가 자연 환경이 이제 배산 임수 지역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쪽이 또. 또 왜냐면 거기가 회사 또- 인수를 알아 본인이? 왜냐면 산이 일단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거기. 산이 있어? 그 강북구 쪽에 그쪽에 이제 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드라는 의미가 없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말을 해야지. 나 깜짝 놀랐어. 배사님 서로서 본인이 풍수 좀 아시나? 아니 그건 전혀 모르지만 배사녀가 무슨 배자가 무슨 그러니까 이제- 배자예요? 일단 배자가 등배자예요. 등배자. 네. 그다음에 몇산자, 네네. 이말림자, 네네. 물수자. 물수자. 그러니까 뒤에로는 뒤에가 산이 있고,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물이 있고. 흐르고. 옛날에 물이 네네. 있어야 먹고 살고 그렇죠. 물이 있어야 배를 띄워서 물류가 생기고 네네. 또 그 주변에 주막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들 모이고. 네네. 옛날에는 이제 육로가 많이 발달 안 됐던 네, 시대니까 그러니까 뒤에 산이 있으니까 뭐가 있냐면 북풍 한설을 막아줘. 네. 추위를 막아주고. 추위도 막아주고 옛날에는 네. 그 열악했으니까 네네. 나무 뗄감도 많아. 네. 그러니까 배산임수가 그래서 좋은 거야. 네. 거기는 배산임수라고 하기엔 좀 그래. 왜냐면 북한산이 있긴 하지만 네네. 아무튼 나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풍수 이야기하길래 썰깃했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뭔 이야기하고 있는 네. 거죠? 어쨌든 그래서 부동산. 그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거는 계속 갈 것 같죠? 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님 아니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나 이거는 끝까지 가세요. 네. 그러면 괜찮습니다. 물론 금액을 이제 6억, 7억으로 살짝 올릴 수는 있지만 당분간은 제 네.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은 6억으로 묶어버리면 확실히 집값의 안정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그동안 예컨대 서울시네요. 네.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네. 수유동에서 서울시청까지 얼마나 걸려요? 1시간 조금 안 걸리는 거 같아요. 지하철로? 지하철로 그 정도면 가죠. 왜냐면 아니 더 안 걸리지 않나? 더 지하철 4호선 타면은 시청역까지 금방 오는 거 아니에요? 서울역까지 금방 옵니다. 근데 서울역까지? 이제 서울역에서 한정거장을 더 가긴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그냥 거리상으로. 거리상. 그다음에 저기 대치동, 됐어. 저기 그 동곡동 네. 거기서 서울시내 올라가면 막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보면은 나쁜 동네가 아니야 강북구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사람이 살던 동네고 이쪽에 강남은 옛날에 배밭이고 막 농사짓던 천호동이 왜 천호동인지 알아요? 그 넘어가니까 주제가 나중에. 네. 어쨌든 강북이 옛날에 사람이 살던 동네 때문에 그걸 개발하면 돼. 네. 몇 층으로? 50층, 60층으로 개발하면 돼. 네, 도로 네. 빵빵 뚫어주고 네. 지하철 이미 나져 있고 네. 뒤에 먹을 거 많죠. 나 수유동에 먹을 데가 많아서 좋은데. 매기 매운탕 먹고 그러니까 이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맛집이 많고. 맛집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옛날 허름한 집들을 예컨대 그 수유역이라든가 내가 이제 하고 있는 본동 쪽에 네. 거기 한 15,000세대 들었을 수 있어요. 15,000세대, 18,000세대. 네. 내가 봤을 때는 거기다 치면 돼. 얼마나 좋아. 한 50층, 60층 줘봐요. 쾌적하게. 그걸 누구를 줘? 청년들.
신혼부부들. 네. 그러면은 직장 가깝잖아. 네. 그럼 출퇴근하느라고 뭐 빨리 힘들게 파김치대도 달 필요 없고 네. 차 사가지고 기름값 낭비할 필요도 없고 네. 네. 또 거기다가 도로 뚫어주고 지하철역 만들어주려고 사회 간접 잡을 쓰지 않아도 되고 네. 네. 좋잖아요. 그러니까 강북을 개발한다. 그래서 제가 혹시 내 유튜브 보셨죠? 네. 네. 제가 그 이야기했던 게 앞으로 한 그러니까 2015년도에 부동산 하면서 오픈했던 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앞으로 한 20년간 무슨 시대? 한강변의 시대다. 한강변의 시대. 근데 지금 한강변 시대 흘렀잖아. 네. 네. 그래서 아크로 리바임도 이 가격에 할 것이다. 다 맞았잖아. 네. 네. 근데 이제 한강변의 시대가 끝나면 무슨 시대가 된다? 강북의 시대. 강북의 시대. 그래서 산 거 아니야 본인이. 네. 그건 안 들었나 보네. 어쨌든 그걸 봤습니다. 강북의 네. 시대가 도래할 강북의 거예요. 시대를 거기서 3종이니까 네. 나중에 네. 28층 이상 들어오거든. 네. 네. 그냥 끝까지 살아요. 네. 네. 땅값도 좀 올랐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그래서 강북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지금 이게 규제로 인해서 같은 서울 시내에서 이제 이야기가 딴 데로 네. 왔는데 네. 거기 아파트 이제 근데 반포의 원벨리가 만약에 70억이라고 생각하고 네. 거기에 있는 아파트가 6억이나 7억 한다고 하면은 같은 서울 시내에서 네. 서울 중심에 똑같은 비슷하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가격 차이가 10배나 생겨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수원 메탄동에다가 풍경채 위부인가요? 네. 네. 거기다 제가 우리 아들 집을 계약을 했어요. 시행한 날, 이 대책 시행한 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직장이 그 근처라서 네. 우리 그 며느리도 예비 며느리도 그 직장이 이제 경기도에서 선임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살아. 서울 시내 아파트를 줄 네. 수는 있지만 증여세를 낼 돈은 없고 네. 그래서 거기다 살아. 그래서 샀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불안해하더라고. 아빠 이거 저기 대출 묶어버리고 하면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시세를 봤거든. 네. 네. 근데 뭐 그런 거지 안 해도 된다. 네. 집은 내가 편하게 만족하고 살면 장땡이다. 장땡. 속된 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집값 떨어질 거면 너 거기서 저기 학교도 2개 냈고 고등학교도 2개 냈던데 효원고등학교? 그러니까. 좋은 학교라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마칠 동안 네가 앞으로 15년, 20년 살 건데 집값 떨어진 걸 왜 걱정하냐. 그렇죠. 근데 집값은 얼른 나오는다? 그래도 좀 왜 올라? 상승 왜? 물가 상승분만큼은 최소화. 똘똘하네. 네. 그건 네. 우리 아들도 그 이야기는 하더라고. 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니까 물가 상승률을 하면은 네.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가 올라야 되니까 집값이 폭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라. 그래서 그 아파트도 네. 4억대 뭐 꽤 오래전에 4억대가 8억대 쓰니까 2배 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세 살면 집값이 올라도 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이사 다녀야 돼. 그렇죠. 자꾸 이사 다니니까 살림만 가지고 또 다닐 때마다 부동산 수수료 내야 되고 네. 힘들어. 이사니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좀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서 갖고 가는 게 좋다. 좋다. 근데 주된 원래 이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도 아마 신혼 때 그래서 사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자기 능력껏 사면 돼. 네. 무리해서 살 필요 없고. 무리하지. 그 70억대 산다고 그 사람은 뭐 더 행복하겠어? 본인 행복하죠. 저는 2억 집에 살아도 행복하죠. 충분히 행복합니다. 응, 네. 나도 그래. 나는 네. 저기 화물차 갖고 네. 나가서 밖에서 그냥 화물차 자고 라면 끓여 먹어도 나는 행복해. 내 유튜브 보세요. 네, 어제 네. 가평 통방산 네. 오전에 네, 네. 곡달산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밥 먹을 데가 없는 거야. 네. 네. 그럼 봤더니 내과가 있어. 네. 내과에서 그럼 차를 세워놓고 제 차가 캠핑카는 아니고 잠자는 캠핑카거든. 네. 그래서 라면이랑 이게 뻔어내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그거 네. 산에 했다는 미친놈이지. 하루에 산 2개씩 탄다고 막 이렇게. 아이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네. 뻘짓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내가 좋으니까. 네. 네. 우리 저기 천암도 그러던데 그 큰 천암이 그러던데 네. 왜 이제 모텔 6만 원씩 좀 자는데 왜 그 캠핑카에서 그 캠핑카에 화물차에서 그 깔아놓고 거기서 궁색맞게 자냐. 내가 좋은데. 그렇죠. 응, 모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만족하는 수준에서 집을 사시면 돼요. 자기 능력껏 돈이 맞습니다. 되는 만큼. 그렇다고 해서 네. 돈이 적다고 해서 아예 안 하면 안 돼. 뭐든지 액션을 취해야만 내게 돼요. 내게. 네. 내 거를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잘하신 거고. 네. 네. 물론 수수료 나한테 안 줘서 섭하긴 하지만. 다음번에는 제가 응. 꼭 수술. 그래서 이제 네, 뉴스 네. 보면 이런 얘기들 해요. 네. 네. 자, 고가 주택 영향 받잖아요. 네. 잠실 헬스 이게 호가가 2억 뚝 떨어졌대. 네. 비싼 아파트들은 영향 받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를 대출을 15억씩, 20억씩 이렇게 가지고 사줄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떨어지는 그래서 집값 잡고 그 다음에 네. 사람 우리 아버지가 해준 말 중에 있어요. 난 우리 아버지가 해준 말 2가지를 기억해. 네. 네. 사람은 위만 보고 못 산다. 아, 그렇죠. 내가 처한 환경에서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자조 안분지족을 해야지. 맞습니다. 큰 남의 그 네.
네. 그림 남의 떡만 좋아 보인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네. 자기 만족할 줄 알아야. 그 영어도 갑자기 생각나네. 그 행복은 자기 만족에 있다. 네. 어떻게 해요? 네. 갑자기 그 영어 성문 종합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해피니스 뭐였고 뭐 셀프 컨텐츠 뭐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네. 우리 오늘 지금 티카티카라서 이해해 주세요. 뻘소리 많이 한다고. 그다음에 자 한강벨트 상승장. 한강벨트가 왜냐면 네. 제가 한강벨트를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한 7년 전에 마지막에 한강벨트는 압구정도 제휴축이 될 것이다. 아. 여기는 평당 2억 정도 가면 반포는 1억. 그다음에 흑석동은 반포의 70% 이렇게 제가 네. 네.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저 거짓말 네, 못 네. 합니다. 네. 자 상승장 끝나나. 근데 나는 이게 6억 대출 묶은 게 한강벨트를 빨리 끝내는 촉매제가 된 것 같아. 아. 그리고 그거를 중심지를 네. 강북으로 빨리 이동시켰어요. 왜냐면 네. 강북에는 지금 10억 안 되는 아파트들이 많거든. 많죠. 그 강북에는 빌라들도 많아요. 빌라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겨가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자. 네. 자 그린벨트 풀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왜? 내 유튜브를 잘 봐요. 그러니까 네. 복습을 해야 되겠구만. 네. 내 생각인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냥 지 네. 개똥차라. 내 나만의 개똥차라. 네. 네. 자 인구 늘어나?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네. 그 다음에 사람이 집을 층수를 올면 올릴수록 어떻게 돼? 집중이 되잖아. 집중되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땅 파가지고 건물 얹을 필요 없다니까. 그렇죠. 그 강북을 개발하라니까. 그렇죠. 강북 개발하면 되죠. 강북에 50층짜리 집을 쫙 해봐. 강남 들어오려고 해서 사람들이 미칠까 이제는. 어디 가고 싶어? 강북 가고 싶어. 그렇죠. 강남은 이미 이제 구축이 돼 버리거든. 그렇죠. 그 강북 봐봐. 아니 이제 강남 봐봐. 그 풍수적으로 이야기하서 그런데 강남이 지금 뭐해? 비만 많이 오면 침수되잖아요. 침수지. 이재명 그러니까요. 이번에 대책 마련하잖아. 침수되잖아요. 강북 침수돼야 안 돼. 침수 안 되죠. 안 돼. 그러니까 고지대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이성계가 한양을 정할 때 풍수를 보고 네. 했잖아. 그러니까 다 이 옛날부터 집터로 좋은 데는 다 집터가 그렇죠. 선정된 이유가 있는 거고. 사람들이 다 살았죠. 거기 다.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강남 모습. 우리 동양 철학에서 그렇죠. 그 음과 양의 그쵸. 성세 변화가 있거든. 그렇죠. 자 양이 극에 이르면 음이 되고 음이 그쵸. 극에 이르면 양이 되고. 되고. 이게 이제 태극도서로도 나오거든 주둔이에.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게 그런 것처럼 사이클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어서 있죠.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고 부자도 사이클이 있어. 사이클이. 내가 방배동 살았잖아요. 네, 네. 이 원조 부자는 방배동이래. 아. 그 다음에 방배동에서 어디로 갔다? 압구정동. 압구정으로 갔다. 압구정으로 갔다 어디로 갔다? 분당으로 갔다. 분당으로 갔다. 분당으로 갔다 다시 어디로 갔다? 반포로 갔다. 반포. 이게 이동을 해. 아.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 반포에 있어 현재는. 반포 현재는. 내가 웃긴 게 뭐냐면 방배동에 단독주택 살 때 반포에 아파트 7개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때 그랬구나. 그때 내가 진짜. 반포에 7개 사놨으면 얼마나 부자 됐을까? 근데 알았나? 모르죠. 난 부모님 모셔서 살았으니까 모르죠. 단독주택 살았어 되고. 그니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나름 성공한 편이지. 그럼요. 그러니까 네. 재테크로 나름 성공한 편이긴 네. 한데 네. 뭐 난 그 직장 다니기 때문에 막 재테크 하고 그것만 하다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최근에 네. 어떤 분이 나보고 나 가만히 있어도 의뢰 들어온 사람들 많아요. 부동산. 저기 성수 네. 본인 성수동에 집 있다면서. 제 부모님 본가가 성수동에 있습니다. 장남이잖아. 본가. 장남인데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야? 쌍둥이. 달라고 뗐어. 그래가지고 네, 네. 성수동 가봤는데 네. 그 옛날에 이제 건대 앞에 자양동 네. 이쪽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었거든. 네. 근데 성수동 이쪽 건너편은 옛날에 굉장히 흐름했어. 내가 네. 그때 참 부동산에 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다 흐름한데 거기 아파트에서 거기 성수동 감자탕 내가 잘 가는 집 있거든. 성수감자탕. 거기 네. 잘 가거든. 네. 거기 뒤에 지하철 2호선 있잖아요. 네. 그 뭐죠? 성수역 성수역 뚝섬역. 뚝섬은 7호선 아닌가? 뚝섬역 성수 2호선. 뚝섬 한양대요. 한양대. 네, 그렇게. 그 뒤에 이게 건대 네, 입구까지 네. 쫙 건대까지, 있잖아요. 그 건대까지. 지하철도 있으면서 저까지. 앞에 네. 보니까 성수동이 정말 한강 보이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왜? 남쪽으로 한강을 보고 있잖아. 아, 그렇죠. 반포나 강남에서 한강 보이는 것보다 전부 방향이 북향이야. 네. 햇빛이 안 들어와. 안 들어오네요. 자, 성수동, 한남동, 뭐 이쪽에는 저기 우리 아크로 같은 경우는 동남향이에요. 근데 한강도 보면서 햇빛도 들어와. 이게 좋은 거지 풍수적으로 보면. 좋죠. 네. 근데 어쨌든 이 한강벨트 이야기 여기까지 갔는데 어쨌든 이제 한강벨트가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6억으로 딱 묶어놔 버리면 네. 여기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은 있으나 살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념하고 그럼 뭘로 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집 안 사고 놀까? 집 사겠지. 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 저평가되는데 그렇죠. 앞으로 오를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렇게 갈 거란 말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성수동에 그 사람 그분이 여기 사시더라고.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본인이 좋아해 이런지 땅이 140평이고 막 90평대고 방 5개 화장실 5개. 관리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런 데는 어이구 젊은 사람이 똑똑하네. 힘들어요. 관리. 내가 이런 데 이사 갈까 그랬더니 청소는 누가 하고 그러니까요. 그 누가 이거 이제까지 어떻게 왔다 갔다 해. 힘들어서 왔다 갔다 못 한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있어야 돼 저런 거 하려면. 그래서 이게 주택관리사는 아니지. 공동주택이 아닌데. 네. 근데 어쨌든 네, 네. 이게 나도 단서집 살아봐서 알아. 소나무 27그루 그 마당 쓸고 이렇게 딜스 계단 막 42개 막 이게 쓸고 닦고 힘들어. 잔디도 깎아야 돼요. 잔디는 이제 골프채로 7번으로 막 했는데 진짜. 힘들어.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안 올랐어 이게. 네, 네. 분양가보다 더 싸. 그러니까요. 지금 떨어졌어. 힘들어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로는 의미가 없는 살기 거야. 힘들어요. 살기 힘드니까.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이렇게 만약에 하면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살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서울 시내에 있다면 딱 좋겠지만 그래서 나름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 하나 봐. 웃긴 게 뭐냐면 아크로리바임 25평 네, 가격이 네. 여기 내가 살고 있는 빌라 70평보다 더 비싸다니까. 그러니까요. 땅 지분이 13평하고 땅 지분 61평인데 그게 더 아크로가 더 비싸다고. 네. 근데 사람들이 손님 붙여봐도 당연히 그쪽을 보다 이쪽 아파트를 선호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표준화된 상품들이 딱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주택을 하나의 주식처럼 이렇게 시장이 형성이 되니까. 그 주식 이야기 좀 이따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빚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왜 아파트 단지도 살 때 1000세대 이상 있는 거 사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에 그럼 이야기 할까? 네. 자, 나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어 안 벌었어요? 자랑했잖아요. 많이 벌었죠. 네, 많이 버셨죠. 진짜 네, 네. 진짜 많이 벌었어. 많이 벌었죠. 그걸로 제 직접 네. 종잣돈 투자 종잣돈 다 마련했고 네, 네. 어느 대학교 졸업할 때쯤 대학원 들어갈 때쯤 바로 방배동에 주택을 샀으니까 네. 최근에 주식 거래를 오픈했어요. 오. 이제 노후에는 현금이 필요하다. 네. 땅 거지라고 하잖아요. 부동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 자식들이 용돈 안 주면 어떻게 돼? 거지지. 그러면 이제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모기자 되는데 주택담보연금, 근데 내 건 다 비싸. 주택담보연금. 비싸서 안 돼. 대상이. 그래서 그러면 비싼 걸 팔고 싼 걸로 사셔야지. 팔면 또 세금이 아깝고. 근데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네, 네. 이제 그 대신 이제 빚을 다 이제 갚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경제 활동에서 버는 돈을 전부 현금에다가 그러니까 통장에다 일정 금액 놔두고 나머지 전부 어디다 넣어? 주식계좌. 근데 마침 네. 이재명 대통령이 네. 3,000시대에서 5,000시대 간다. 그러니까요. 지금 상법 개정안 이야기 나오고 있죠? 네. 네. 상법 개정안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알아요 혹시? 그 배당금을 이제 주주한테 환원하겠다. 이런. 그 좀 제가 네, 부연사는 제가 네, 이제 네, 그래도 상법 관련 법학 박사고 네. 이제 그 법무부 전문위원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IMF가 몇 년도인지 알아요? IMF? 97년도. 발음 좋은데요? IMF. 98년도, 99년도, 2001년 상법 개정이 일어나요. 네네. 그 회사법에서 왜 그 핵심이 뭐냐면 그 이제 법 전공이 아니어서 네. 본인은 이제 네. 근데 전혀 모르는. 이제 네. 독일식 회사법 제재인데 이제 미국의 IMF 관련해서 차관을 들어오면서 네. 전제 조건이 뭐냐면 법을 바꿔라. 법을.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식의 사회이사 제도,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를 도입을 해라. 감사위원회. 그 핵심이 뭐냐면 독립시키는 거야. 누구로부터? 오너로부터. 오너로부터. 그러니까 오너가 지 마음대로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고 막 쌈짓돈처럼 자기 돈 고관처럼 빼먹고 막 그런 걸 못하게 하고 이제는 독립된 기관의 통제를 받아라. 그게 핵심이거든. 그게 이제 네. 우리 이제 유식한 말로 회사의 지배 구조라고 하는 건데 지배구조를 바꾼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번에 상법 개정하는데 내용은 몰라요. 모르는데 아마 이제 뉴스를 보면 대충 뭐냐면 그거는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거야. 소액 주주. 네. 왜냐면 주식회사는 투표를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내가 51%를 갖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야. 그쵸. 그럼 49%는 박줬던 게 지불처도 뭐 아무것도 못해. 경영도 네, 참여를 네. 못하고. 경영 참여.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10%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예컨대 이사를 10명 뽑을 거를
나머지 9사람 빼고 한 사람을 집중해서 그다 다 몰빵해 버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할 때는 대주주라든가 사회이사 선임할 때는 뭐 3% 이하로 저게 권리 저기 네, 투표를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 권리를 보호한다? 소수주주. 소수주주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뭘 받아야 돼? 배당금. 배당이라도 받아야 되거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회사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오너가 지 맘대로 하는 걸 못하게 하고 전문 경영인을 도입해서 회사를 운영하게 하고 거기서 수익 많이 발생하면 그 배당을 나눠주게라. 그럼 배당을 네. 나눠주면은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내가 옛날에 미국 갈 때 28,000원에 팔고 갔거든. 안타까워. 지금 6만 원. 아니 그건 지금 액면분할해서 6만 원인 거야. 맞아요. 액면분할 하기 전 그 당시에는 5,000원이었어. 그러니까요. 그때가 이제 92, 3년인데 제가 진짜 회사 알잖아요. 근데 나 그거 안 팔고 갖고 있었으면 강남에 빌딩 하나 살 수 있는 돈이었어. 아쉽다. 괜히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네.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리고 그냥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한 부분이거든. 네, 네. 크게 틀어 보면은 자 지금까지 부동산에 올인했잖아. 네, 네. 그 부동산에 올인돼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4위 정도 되는데 비싼 부동산 나라로. 비싸요. 많이 비싸요. 우리나라. 그래서 그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 몰려 있는 사람 자금을 어디로 끌어들인다? 주식으로. 그 자본시장으로. 그러니까요. 자본시장으로 가면은 근데 아까 완전 어떤 옛날에 택시사 그러는데 돈 벌 때마다 삼성전자 사놨대. 네. 돈을 많이 벌었대. 네. 그러니까 주식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배당도 받고 물론 이제 주식하면 손실도 발생할 수 있어요. 네. 투기주 하면 그래 투기. 네, 네. 그러니까 건전하게 자산 건전성 따져서 하시면 괜찮고 이제 돈이 어디로 간다? 이게 금융시장으로 가게 되면 네, 네. 그 이제 연금 받고 한다는 게 뭐냐 배당 받고 노후생활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 퇴직연금이라든가 이거 다 그 그럼요. 제도에서 네. 이제 기관 투자자가 참여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금융시장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안정화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 투자를 막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그래서 많은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또 촉이 발달돼 있어요. 이쪽으로 갈 거. 제가 이제 이쪽으로 갈 거라고 이제 흐름이 이렇게 가면 산업을 키워야 돼. 그러면 네. 그 산업에 들어와 있는 돈들이 많죠? 네. 그럼 뭘 키울 수 있어? 우리나라의 기업을 키울 수 있어. 기업을 키울 수 있어요. AI라든가 네, 네. 뭐 에너지라든가 에너지도 이런 키울 수 쪽에 회사를 만들 때 네, 네. 자본이 들어가서 네. 산업을 키우고 기술이 발달하고 네. 그 다음에 수출을 많이 하고 먹거리가 발달되잖아. 먹거리가 발달하죠. 그러면 우리가 네. 우리 애들이 우리 네. 자손들이 잘 살 수 있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몰리는 돈을 이쪽으로 좀 물꼬를 트여주는데 이쪽으로 올라면 뭐가 있어야 돼? 부동산에 있는 거나 비슷하게 또는 부동산보다 더 많은 이윤을 발생시켜주면 되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게 이제 정치인들의 네. 몫인 거지. 네.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하십니까? 주식 투자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네. X는 안 물어볼게요. 나 몰라 진짜 그래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네. 은근히 자산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도 있지. 그렇지 그다음에 뭐 아까 뭐지 그냥 밥도 내가 샀는데 앞으로 밥도 본인이 살래요 앞으로? 그래도 제가 가끔 이렇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내가 밥도 밥은 내가 네, 살게요. 밥도 여기까지 사고. 왔는데 네, 네. 어쨌든 네, 유튜브 네, 이거 네. 대박 네. 나오게 하면 좀 소문 좀 내봐요. 어떻게 많이 보면은 이게 네. 그 수입 발생하잖아. 수입 발생하죠. 네, 네. 근데 이거 조회수 얼마 안 나오면 본인 책임이야. 본인 지대로 다 빠뜨려야 돼. 네, 네. 아무튼 웃자 관설이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같은 이야기예요. 네. 서울 중심지라는 것은 비싼 데거든. 비싼 데. 거래 절벽, 외곽. 네. 아까 그 풍선효과 네. 그쪽으로 버전할 네. 6억 안 주고 3, 4억 갖고도 대출 살 수 있는 거. 그 대신 집이 없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집이 없어야 대출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집이 없는 사람들 나는 그냥 집 안 살래 이 좋은 자세 아니에요. 아니죠. 집은 꼭 사세요. 될 수 있으면. 나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애 큰애 둘째 다 집 샀거든요. 제가 사준 게 아니라 본인들이 산 거예요. 대출 끼고 네. 잘했다고 했어요. 네. 그래도 2억인가 2억 5천 올랐더라고. 2년 됐는데. 많이 올랐네요. 진짜.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네요. 그 우리 아들은 집값 떨어질 거 걱정하길래 네. 택덤술 하지 말고 그냥 살아. 네, 네. 그 대출금 갚아 나가면서 너희들 생활 구매를 줄이는 게 결국은 돈 버는 거다. 네, 네. 돈 많이 들어온다고 뭐 어떻게 써버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네, 네. 여기 보면은 노도강, 금강구 웃는 이유. 네. 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얘기했던 거 노도강이 어디예요? 노원, 도봉, 강북. 오 역시 왜냐면 제가 강북 살거든요. 역시 박사님이라 강북 살거든요. 박사님이라 똑똑하시네. 자 노도강은 네. 아니 참 금강구는 나는 뭔가 했어 이게 금강구.
이제 금천, 관악, 구로. 나 구로는 생각 못했네. 구로. 그냥 나는 관악구라고 생각해 구라고 네. 생각했는데 네. 이게 지금 보니까 가격이 여기가 어떻게 돼요? 네. 약간 낮은 지대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 거다. 그렇죠. 가야 돼. 갈 수밖에 왜냐면 없죠. 같은 서울 시내에서 10배 차이 나는 게 말이 되냐고.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갭을 줄여야 돼요. 네. 갭이 줄어. 그리고 강북을 개발시켜야 된다니까. 정치하시는 분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 강북 개발시키세요. 청량리 58층인가 뭐 들어왔다면서 개발시키세요 강북을. 네. 강북을 처음부터 도로 빤하게 하고 최대한 넓게 만들고 고층을 올려서 이런 분들 젊은 직장인 분들 막 이렇게 살게 해주시면 우리나라 좋아집니다. 출산율도 높아집니다. 아니 퇴근하고 15분 걸어서 15분 집인데 그렇죠. 그래서 쫙 동탄 나갈라 막 멀리 가서 차 타고 다니면 찌들거든. 너무 힘들죠. 예. 사실. 그러니까 뭐 애 나라 말할 필요 없이 결혼하면 그런데 먼저 입주권을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돈 주고 사는 건 별거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애를 낳으면 좀 더 방 넓은 걸 준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혜택을 많이 주는 혜택을 거죠. 주면 돼요. 혜택을 거쪽 주는 개발해가지고 네.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먹게 하지 말고 돈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돈 없으신 분도 반드시 어떻게 돼? 나한테 맞는 빌라가 됐든 뭐 아파트가 됐든 근데 아파트도 예컨대 이제 나홀로 아파트인데 너무 적은 건 그래요. 네. 그래서 하는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어떻게 보셨어요? 그 현장에 가봤어요? 저는 임장을 많이 봤어요. 어떻게 처음에 검색했어요? 임장 저는 일단 수유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수유역 무조건 동네 도고 돌아다닌 거예요? 일단 법선 나승성 TV를 보고 일단 이제 그 투자 가치가 그러니까 집값 싼 데를 다 뒤졌죠. 그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나 아침에 이제 지금 생각해봤더니 네네. 자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면 이게 뜹니다. 그럼 여기서 예컨대 빌라를 하면 빌라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아파트 하려면 아파트. 나는 신혼부부인데 빌라부터 하는 거 좀 그래. 아파트에서 살래. 그러면 빌라인데 아파트 사는데 네. 내가 7억 이하 아파트를 검색해 보겠다. 자, 그러면 아파트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매매를 클릭하시고 자 금액은 6억까지 7억까지 할까요? 7억까지 이렇게 7억까지 하고 그 다음에 평형수는 30평대로 20평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30평대로 볼게요. 이렇게 하고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안 떴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동네는. 자 여기서 서울시 강북으로 가볼까요? 지금 서초구 반포인데 우리 동작구 먼저 가볼까요? 동작구 지도로 보기 없어요. 여기 하나 있네요. 이거 뭐냐 이거? 이렇게 좀 키워야 됩니다. 응? 방금 있었는데? 여기 하나 있다. 이게 어디에요 아파트? 평화네. 평화 6억 9,500이네요. 이 단지를 보면 단지 정보가 나오죠. 15세대 15세대 있는 어떻게 된다? 일단 제낀다. 제낀다. 아파트 살려면 최소 뭐 150, 200세대 이상 네. 그런 거 사시기 바라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같이 있거나 그래야 나중에 재건축되는데 다 나 혼자 다 빌라인데 나 혼자 떨랑 아파트다. 그럼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아파트는 규모 있게. 그 다음에 강북 동작구는 우리 후석동은 아예 없어요. 없죠? 네. 후가 아예 없네요. 그 다음에 상도동도 없고. 상도동 자 없어요. 강북구로 가볼까요? 강북구 지도로 보기 아직 강북 많이 있죠 여기는. 강북 5억 4천, 7억 5천, 6억 3천. 자, 그 대신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자, 주변에 역이 있는 날 봐야 돼요. 자, 여기가 수유역이죠. 수유역. 자, 이거 뭡니까 이거는? 우암 센스뷰 주상복합 일단 빼고요. 주상복합 어디 갔지? 일단 주상복합이니까 좀 빼고요. 이거는 이것도 주상복합이네. 자, 포엠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단지가 19세대 약간 이것도 제낄게요. 소규모예요. 예, 소규모. 여기 수유백산 좋은데? 수유백산은 좀 괜찮아요. 수유백산 단지 정보를 보니까 1,454대 좋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수유역까지 걸어서 얼마인지 다음 지도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걸어서 몇 분. 수유역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음. 더블 역세권이에요 여기.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쪽에 여기 있대요. 삼성. 네. 삼성이 228세대. 228세대. 나름대로 기준 충족했고요. 네. 200세대 이상이고 네.
삼성물산이었고 6억 5천이네요. 네. 6억 5천. 이거 제가 얼마 전에 6억 3,500원 주 샀는데 1,500 올랐네요. 동일 매물 묶어볼까요? 자, 6억 5천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가격순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7억 5천짜리도 7억짜리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6억 5천에서 7억 정도 현재 이렇게 네. 돼 있습니다. 요거 매물 되면은 이제 7, 8억 바로 뛸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래서 여기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얼마까지 보시고 주변에 분석을 해보시고, 이거 위성지도로 보면은 너무 좋아요. 옛날처럼 막 힘들게 안 돌아다니면 되거든요. 위성뷰가 있습니다. 위성뷰. 위성뷰 어디 있지? 위성뷰가 여기 있어. 위성. 아, 위성뷰. 위성뷰. 이렇게 보면은 나오잖아요, 이게요. 네. 큰 거고, 또 여기서 보면 항공뷰도 있어요. 항공뷰. 항공뷰도 있고. 항공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나오잖아. 봐봐요. 아, 여기 빌라들 많네. 네, 네. 빌라 여기 많네. 그래서 왜 어디죠? 여기가? 여기가 강북중학교가 어디죠? 이런 식으로 그 관심을 가지고 보면 보세요. 수역이 어디예요? 여긴가요? 오페산 있고 비슷한 쪽일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수역이 이쪽에 있고, 네, 네. 그쪽 보시면 수역이- 제가 여기 좋게 찍었던 게 여기예요. 전부 빌라잖아요, 이게. 네. 여기 평지예요. 수역에서 5분에서 7분 거리예요. 수유가 평지라서 좋아요. 살기가. 그러니까 여가 걸어다니기. 뒤에가 우이천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 앞에 빌라단지 이쪽을 좋게 본 거예요. 여가 대단지가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역세권이다. 여기 북한산 보인다. 아파트 지금 북한산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렇죠? 여가 지금 이쪽에 그럼요. 여기다 50층짜리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단지가 여기 15,000세대. 이렇게 두 개를 묶어가지고 15,000 여기랑 여기랑 모아타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5,000세대. 여기 다 이런 거잖아요. 여기가 다 지금 그래서 아무튼- 모아타운 하려고. 아무튼 이런 쪽을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또 이제 이렇게 그 대신 이제 이게 막 너무 등라지가 있으면 안 돼. 예컨대 이제 녹번역, 은평구 쪽 가면은 그 진관내외동 냉동 이쪽 있잖아요. 그 산 밑에 비탈레에 연결된 데 마시고 이쪽에 녹번역에 저기 은평구청하고 이쪽에 거기도 많이 아파트가 들어섰던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로 앉아서 먼저 확인하시고 또 실제 가서 보시고 네. 이게 다 이게 이제 뭐야? 이런데 낮잖아 이게 층수가 낮은데 네. 이런 데를 공략하시고 여기서 걸어가서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도 어디 가죠? 아까 이렇게 이제 끌려면 네. 이거 이렇게 해서 찾아서 아까 얘기했죠 노도강, 네. 금광구 네. 네. 이렇게 해서 기존의 다른 지역 대부분 높아요. 근데 목동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막 21억, 22억 이렇게 그 호가가 나오고 7단지 네.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던데 그동안 이제 소외받았던데 네. 네. 음지가 양지가 되리라.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이제 본인이 살기 힘들면은 자식들을 앞으로 그렇게 해서 네. 해두시면 나름의 지금 우리 흑석동의 99역 같은 경우도 막 23, 4억이에요. 3, 4평이. 아니 4년대 입주하는데도 지금 그렇게 주고 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럴 바에 여기다가 3, 4억 주고 2, 3억 주고 갭 투자하면은 1억 갖고도 살 수 있고 그럼요. 나중에 34평 시축 아파트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강북의 시대가 도래할 때는 그때는 아우성처도 또 그때는 너무 또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이렇게 자기 맞게 좀 용돈 가볍게 투자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단지는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고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평창동 여기는 좀 그래요. 고급정은 고급 언덕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덕 때문에 눈 놓으면은 여기 다니기 힘들겠다는 아니 생각이 눈보다도 언덕이다 보니까 아파트 재개발할 때 여러 가지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이제 약간 전원주택 분위기 현재 고급주택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게끔 성북동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정릉 쪽도 요즘 약간 고바이가 많거든.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평지의 역세권에 그래서 좋아요. 이런 거 사두시면 된다. 예컨대 같은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래가지고 지하철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지가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근데 이렇게 쭉 평지 따라서 지하철이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근데 여가 본동에 몇 네. 번지냐면 본 여가 네네. 이거 어떻게 끄죠 이거를? 그거는 이제 항공뷰? 위성뷰. 네. 항공도 꺼야 되나? 항공도 꺼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본동 1번지 때일 거예요. 네.
여가 빌라도 많이 모여서 여가 북한산도 보이고 좋아요. 근데 여기가 지대가 높아. 아, 건동은 높아요. 엄청 높아. 아니 건동 높아요. 본동이라도 여긴 또 높아. 아까 저기 수유역에 수유동 맞은편에 본동이에요. 네. 거기는 지대가 낮아서 평지인데 여기는 또 높아. 네, 네. 그래서 이건 좀 개발 층수가 올라가기 힘들어.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동네 있어요? 혹시 뭐 오만 동네. 내가 또 부동산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이 알지 않을까 싶어서. 난 지금 네, 네. 뭐 송파 옛날 우리 저기 내가 파크리오 9억 6천에 사드신 분 진짜 대박 났을 거고. 네, 네. 그분 강동 고덕동인가 가겠다고 해서 나 못 가겠거든. 아, 저는 어. 요즘 또 그 어린이 대공원이 거기가 공원 쪽이 있어서 그쪽도 군자동 쪽. 군자동 쪽. 예. 군자동 쪽도 요즘 어린이대공원 있는 거하고 집 가고 뭔 상관 있어? 공원을 끼고 있으면 이게 주거 환경이 좀 공원은 공원을 끼고 있으면 부수적인 거. 아,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가 살고 있는 집 공간이 먼저 중요한 거고 중요하죠. 내 집이 좋으면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을 보는 거지. 주변 환경부터 그렇죠.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어린이대공원 돈 내고 들어가는 데 아니에요? 어린이 대공원은 사실 뭐 입장료가 거의 뭐 무료 정도, 그렇게 막 비싸지도 않고 거기가 아차산도 끼고 있고. 그럼 내가 아차산과 오늘 특별히 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찝어드리겠습니다. 저라면 찍고 싶은 동네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젊은 친구보다도 약간 연세 드신 분들 네네. 나한테 추천드리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관악구 남현동 있었잖아요. 남현동. 관악구 남현동 알아요? 남현동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남현동을 좋게 봤는데 최근에 옛날에 고급 예술인 마을 단독주택도 있었는데 전부 뭘로 바뀌었냐면 빌라로 바뀌어버렸더라고. 이거 남현동이에요. 이거 남현동인데 이 뒤에가 이게 관악산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살기 참 좋겠다. 관악산도 올라다니고 네, 네. 좋겠다 생각했는데 최근에 전부 아파트 빌라도 들여서 버렸어. 여가 여기 보면 있잖아요. 여기요. 이 사당 아파트가 이제 군인 아파트, 옛날에 군인 아파트였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전부 이런 식으로 빌라가 들여서 버렸어. 이런 식으로. 옛날에 단독주택 들였거든. 그래서 예술인 마을 뭐 이런 거 이렇게 관악산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빌라가 들어서 가지고 볼품이 없었어.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방배동이 옛날 동광단지. 네. 막 400평, 450평 주택지가 뭐냐면 70평, 80평 빌라로 지어버렸어. 네. 방배동에서 지금 5구역, 방배 5구역 분들 죄송해요. 옛날에 그가 별로 솔직히 좋은 동네는 아니었잖아요. 방배동에서 제일 꺼진 동네라고 할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제일 좋은 동네가 돼버렸어. 이수역하고 내방역 사이에 있으면서 특히 이수역 가까우면서 언덕이거든. 옛날에 그 단독주택 40평, 50평, 60평밖에 없던 동네거든. 네. 나 방배동 살았잖아. 한 17년 살았기 때문에 거기 동네 꽂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옛날 동광단지 함지박사거리 그쪽은 다 빌라 들어서면서 그 사람 원래 팔고 간 사람 좋겠지. 땅값은 방송 나왔으니까. 네, 네. 거기는 이제 고급 빌라지가 들어서긴 했지만 거기보다 훨씬 비싼 게 뭐냐면 방배 5구역. 지금 3,800세대인가 입주 뭐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아마 좀 꽤 비쌀 텐데 뭐 2, 30억 아니 뭐 한 30억 다 되는 것 같아. 34평이.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근데 네. 이제 내가 마지막에 여기 남현동도 괜찮고 내가 마지막에 하고 싶다면 관악산 좀 빡세잖아요. 나 지금 산을 좋아하니까 네,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가 싼 것 같아. 한번 나중에 찝어놔봐요. 그러니까 수위 역세권도 괜찮고 그냥 북한산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그 다음에 아차산? 아차산이 나이 들어가지고 운동하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면목동인가요? 여기 아차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차산 여기 있는데 요 밑에가 전부 빌라야. 맞아요. 여기에 맞아요. 이런 쪽에가 이쪽에 빌라도 싸요. 아차산 쪽. 이쪽에가 다 빌라잖아. 맞아요, 이성지도 스카이브 볼까요? 맞아요, 봐봐요. 맞아요. 다 맞아요. 아파트가 없잖아. 그니까요. 여기 얼마나 여기가 고도 제한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여기 보면 근데 여기 중랑천도 있고 근데 풀렸대요. 풀렸대? 이제 고도 제한 풀려가지고 이쪽도. 이런 데 개발하란 말이야. 왜 이런 데 개발 안 해? 풀려가지고 이제 각 잡고 있는데 음. 이게 우리나라 재개발은 이게 이제 진행을 해도 일단 조합 설립해야 되고 또 한 다음에 투표한 다음에 또 배상 문제도 있고
용적률 올려주면 돼. 용적률 근데- 올려주고 그러면 사업성 좋아지면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어. 돈 아니 가만히 빌라 갖고 있다가 저기 팔아봤자 2, 3억인데 우리 11구 있거든. 재개발된다고 뉴스 나오면 바로 11억, 10억, 13억 팔 수 있는데 10억이 올라버리는데 그 원주민들 자기가 입주 못한다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가 어차피 갖고 있으면은 2, 3억밖에 못 받아. 근데 재개발되면서 내가 그걸 12억, 13억에 팔 수 있어. 10억 올라가지고 그럼 팔고 와서 우리 구구역에 계신 분, 그 연세 드신 분 제가 추천해가지고 비쌀까봐 막 포장치고 막 이런 집이었거든. 그분 우리 이수역에 4층 건물 사셨잖아. 다세대 주택. 이야. 대박 났지. 19역 팔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분은 잘 가셨어 그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되면서 많이 해주거든. 네. 그러니까 여기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직 싸니까. 아차산 쪽. 이거 싸가지고 그래서 이런데 한번 어린이대공원 쪽 말고 저기 아차산 올라가는 여가 쪽에 옛날에 워커힐 있잖아요. 워커힐 아파트. 이쪽은 이제 워커힐 아파트. 비싸서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근데 뭐냐, 거기는 또 약간 산지라 거기 또 언덕 쪽이라 그쪽보다는 언덕이긴 하고 그다음에 한강 보여서. 한강뷰인데 거기는 근데 여기는 평지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를 재개발하면 어떨까 차라리 싶어요. 진짜. 네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유 역세권 그다음에 네네. 이쪽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강북에 진짜 개발되는 데가 많거든. 많은데 진짜. 이런 걸 개발하는 말이야.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자꾸 왜 가서 엉뚱한 땅을 파냐고 산을 깎고. 그러니까 이런 데 개발해서 여기 50층 뭐 50층 한 30층만 딱 들여놔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어. 많이 살 수 있죠 진짜. 이런 데 많은데 사실. 그러니까 서울에 이런 데 강북을 집중 개발하고 개발하면 진짜 많아. 여기 뭐 문화시설 다 넣어주고 하면은 강남 가락도 안 가. 그쵸. 강남 비싸게 왜 가 이런 데는. 이제 우리 침수대고 강남 못 간 사람들의 비인가? 거기 침수대. 난 강남 10주년 살았어요. 방배동 10주년 살았기 때문에 네네. 난 방배동을 버리고 흑석동으로 이사 온 사람이에요. 예, 학군도 생각 안 하고 미친 것 같아. 왜요? 왜 학군을 강남 학군을 버리고 그리 가니? 아니 그래도 자녀분들 다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변호사도 만들고. 공부는 지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도 자식 농사는 제일 잘 지으셨어. 그래서 내가 학군할 때 뭐라고 네. 자신도서 잘 지은 게 아니라 그냥 기본만 했고 아닙니다. 내가 우리 투자자들 네. 오면 학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어. 네. 그 뭐라고 하는지 알아? 여기 이제 흑석동에서 네. 강남으로 이사 갈까 말까 투자가서 상담 오시면 있거든. 네. 그래 대개 자녀분은 어디로 갈 예정인가요? 그랬더니 거기 있으면 중대부중을 간대. 예원이도 중대부중 나왔잖아. 수빈이도 중대부중 나고. 오 좋다. 그래서 대개 자녀분은 중대부중에서 전교 1등 할 수 있습니까? 전교 1등 하는데 다른 애들하고 비교가 안 되게 너무 잘해. 그런 애들은 여기 있으면 아깝지. 그렇죠. 그런 데는 좋은 데 가. 그렇지. 근데 중대부중 근데 내가 속해 있는 그 동네 중학교를 갔는데 반에 전교에서 1등 하는 게 아니라 반에서 중간 정도밖에 안 해. 그런데 왜 학군 타령을 해? 그렇죠.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죠. 본인이 참 서울 사람이요? 서울 사람이잖아요. 저 성수동 개설했잖아요.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저 자양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자양고? 자양동에 자양동에 있는 자양고? 자양고등학교. 오, 좋아? 자양고? 자양고 저 다닐 때 안 좋았죠. 안 좋았어? 지금은 좋아졌죠. 거기 주상복 아파트 들어오면서 스타시티라고. 스타시티. 스타시티가 원래 건대 야구장을 개발해서 맞아요. 스타시티 만든 거잖아요. 거기. 근데 야구장 거기 포골판이었는데. 이 사장님 와이프가 네. 돌아가시고 그 여자분이 그 되면서 그걸 개발한 걸로 알거든. 그래가지고 거기가 거기에 또 그 대대적으로 그 이제 주상복합 들어가고. 실버타운. 네, 실버타운 이제 그 무슨 클래식 500. 그 비싸다 그러던데. 그 거기가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비싸다 그러더라고. 거기가 제일 좋고. 우리 거기서 한번 밥 먹어봤어. 조찬. 네, 조찬. 민경이 아니 이름 이야기하면 그러나 좋아요. 우리 큰 딸이. 네네. 내가 그랬다. 누가 한번 거기서 우리 네. 뭐 조찬 그러니까 아침을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애들이 그래. 네. 아빠 재벌 흉내는 다 한다. 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재벌가들에서 조찬 모임을 한다면 조찬. 왜냐하면 그렇죠. 저녁은 다 약속들이 있기 시간이 안 되니까 만나겠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 얘가 조찬. 넷이다 보니까 조찬으로. 나중에 혹시 우리 가족들 모임 있을 때 저녁 약속하면 힘드니까 아침에 보자는 거야. 아침에. 아침밥을 호텔에서 먹으면서 이야기하자는 거지. 좋죠. 저도 한번 조찬 때 청첩장을 조찬 때 주더라고요 누가. 그 다들 시간이 안 되니까 다들 바쁘고. 그래서 클래식 거기서 거기 클래식 500. 식당에서 먹었는데 클래식 한 500. 3만 원 얼마 된 것 같은데 괜찮더라고. 좋아요 거기. 그래서 퀄리티가 좋아요 거기. 그래서 좀 생각만 바꾸면 네. 내가 지금 콘도용권 2개 있잖아. 대명콘. 근데 안 쓰잖아. 누가 써? 주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다 주변 사람이 많아서 쓰잖아요. 나는 안 써. 주변 쓰잖아요. 다. 나는 안 쓰고 궁상 맞고 차에서 저기 쪼그리고 자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그런 이야기했어. 아빠 그 재벌용내 내는 것 같아. 아빠는 그런 걸 왜 사냐? 그 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회사를 그만두니까 네네. 그런데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 그렇죠. 근데 얼마 안 비싸 또 그게. 나도 부동산 법인이다 보니까 네네. 가끔 우리 고객한테 서비스로 해줄 필요가 아,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럴 했고 수도 있고. 내가 뭔지도 꿈이 하나 있어. 네. 어떤 거냐면 돈을 많이 벌면은 골프 회원권 사는 거야. 한 5억 6억짜리를. 네. 계약하신 분한테 한번 라운딩 하고 오시라고. 네. 이런 서비스 생각해봤거든. 근데 그 돈을 한꺼번에 5, 6억을 막 편하게 쓸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러진 않아가지고 그것도 아니지. 한번 나중에 여력이 되면 혹시 그럴 일 로또가 당첨되면 네. 로또 당첨되면 한번 이제 돈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네, 부동산 투자 더 안 합니다 이제는. 네네. 이제 현금만 갖고 이제 맛있는 거 사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로또 당첨되면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 네. 그 첫째 사돈어른은 좀 그 이런 쪽에 관심이 없으시고 둘째 네. 예비 사돈어르신은 그쪽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 네. 그래서 네. 같이 한번 라운딩도 하고 네. 또 셋째 넷째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셋째, 넷째 모르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시죠. 그래서 네. 또 사돈 집안하고도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게끔. 네, 그럼요. 그다음에 얘들도 써라고 하고 야 라운딩 네. 한번 가자 그리고 딱 하고 같이. 돈 내게 하고 돈 다 따먹는 거지. 근데 네. 큰애 보고 네. 부부 보고 네. 걔들 골프 배웠잖아. 네. 클럽 내거 줬잖아. 오. 이제 큰 사이한테 그러셨구나. 스크린 치자. 네. 했더니 그 대신 나는 내기를 한다 안 한다? 한다. 하시잖아요. 돈 내게 하면은 네. 돈을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네. 안 돌려줘. 네. 저는 안 돌려준다. 네. 자식 간에도 거래는 정확하게 합니다. 이자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돈을 따고 안 돌려준 걸 알기 때문에 그런지 우리 큰애가 네. 골프 치자고 말만 하고 스크린 치자고 하는 거 말 한 번도 안 오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네. 난 좀 인정이 좀 없나 봐. 좀 싸가지가 없나 봐. 어떻게 생각해? 다른 또 이렇게 또 기회가 있으시면 또 네. 아무튼 네. 오늘 놀러 오셔가지고 오늘 네. 길었는데 아무튼 이런 수다도 재밌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가끔 나 유튜브 보면은 재밌습니다, 진짜. 그냥 이게 알찬 정보만 탁 핵심에서 주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수다 떠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또 헛소리 다 하고 막 낄낄대고 막 3시간짜리 찍고 막 네. 근데도 또 막 몇백만 뷰 나는 이거 네. 조회수가 한 10개나 나올까? 모르겠어요, 잘. 본인이 몇 개 나오게 해야 돼? 제가 한 100개 나오게 하겠습니다, 지금. 100개 나오면은 이제 3만 원씩이면 300개밖에 안 되는데 3원이 한 번 보는데 3원이야. 네. 어쨌든 네. 오늘 그래도 저기 우리 또 박사님 나 박사님이라고 모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게 나도 박사예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난 투박사? 네, 그러니까. 투박사는 아니고 네. 1.5 박사. 네. 아직 박사긴. 근데 어쨌든 이렇게 네. 같이 이야기하니까 진짜 대본 없이도 재밌네. 네. 가끔 한 번씩 출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번씩 와서 유튜브 아니 꼭 이 부동산이 아니어도 그러니까요. 뭐 재밌는 사회 맞아요. 이슈가 있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진짜. 책을 읽고 하나씩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되고 진짜. 나 지금 네. 삼국지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공부하니까 훨씬 깊게 공부하더라고. 재밌죠. 음. 삼국지 다시 보면 진짜. 나중에 한번 사기 할 때 한번 할까요? 사기. 네. 이게 삼국지 끝나고 네. 사기 할 건데 사기로. 이거 왜냐면 좀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냥 네. 책 한 번씩 쓱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책을 네. 읽고 서머리를 만들고 네, 그거를 네. 다시 하고 네. 관련된 내용은 컨텐츠 네. 조사하고. 그러니까 삼국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몇 네. 번을 읽어도 그냥 네. 읽기만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게 정사인지 아닌지 소설인지 아닌지. 예컨대 우리 초선 같은 것도 다 허구야.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관운장의 그 오간 참자? 네. 그러니까 5개 관운장 그것도 다 허구더라고. 역사적인 사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해가면서 그거를 묘사하게 된 원인이 뭔가. 그래서 관우를 식격화하기 위해서 그러던 요소로서 만들었을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하면서 하니까 재밌어. 지금은 급할 게 없잖아 시간이. 그렇죠. 근데 시간이 네. 많진 않아요. 몇 년 네. 남았어 나는? 본인은 많이 남았어. 나는 몇 년 남았어? 많이 남으셨죠, 아직. 나 내년에 한갑이요. 한가위는 그래도 이제 한 40, 50년 더 남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40년, 50년 남았는데 네. 100살 남으면 내가 내 정신을 갖고 온전히 내가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을까? 근데 그거는 노력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최근에 네. 그 뉴스 본 거 있어요. 저기 달라지니까. 그 네. 박노갑? 아니 박노갑? 네. 그 저기 DJ 비서 영원한 비서 네. 싱글에 그 저기 70 몇 개 쳤다고 샷 이그랬다고 하더라고. 네. 아니, 그러니까
골프에서 이글했다고 뉴스에 나왔어. 신기하다고. 연세가 95야. 네, 네. 근데 그렇게 잘 칠 수가 없거든. 네, 네. 나도 싱글 몇 번 해본 사람이고 2년 때 그 이글도 2번 해봤어요. 이글 네, 필드에서. 네, 그래서 이글 한 번 하니까 1개월 동안 그린피 면제였거든. 오. 근데 직장 다닐 때니까 어떻게 1월밖에 못 가는 거지. 그래서 그렇죠. 4번 면제 받아봤지. 네, 보면 좀. 응. 근데 다른 사람들은 돈 내야 돼. 나만 네, 믿으니까. 네, 그쵸. 그럼 내가 좀 돈을 대줘야 돼. 네, 네. 같이 하려면. 네. 근데 어쨌든 그 유시민 작가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60 넘으면 뇌가 후퇴한다. 네. 그래서 60 넘으면 투자도 하면 안 돼 원래. 왜냐면 사람이 삐끗 잘못해. 내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냐면 교장 선생님이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장사 먹거리 장사 해가지고 털나강 날라다 먹는 거.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 네. 그러니까 60 넘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기가 생각할 때 네. 옛날처럼 그런 총기가 있지 않다. 네. 아 그러면은 이제 소모죠. 유시민 작가가 지금 낚시하러 다니는 거거든만. 아이고, 그렇군요. 총리하고도 안 하고 낚시한다면서. 네, 네. 나는 그 마음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네, 네. 정말. 왜냐면 총리를 하게 되면 음. 신념 갖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국가와 이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자기 모든 정성을 쏟아야 되거든. 그럼요. 그럼 자기 확 늙거든. 그렇죠. 그것보다 그런 부담 갖고 사느니 그냥 나 혼자 네. 나 만족하면서 살래 이런 네. 생각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일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네. 또 그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또 나이에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 네, 네. 에너지 넘칠 때 정치도 해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뛰다녀야 되고. 지금 그럼요. 비서실장 누구지? 비서실장 누구? 우상우인가? 우상우 아니 누구죠? 우리가 정치 문외한이라서 누구지? 그분 뭐 지금 막 얼굴이 막 피곤해 쩔어 보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 때 아니 노태우가 네, 네. 그 뭐지? 노무현 노무현. 이빨 몇 개가 빠지고 막 다 힘들다고 하잖아. 근데 네. 그런 투철한 그 국가관을 가지고 국민들 위해서 일해야 돼. 그럼요. 정치색을 네. 민주당 쪽이요? 갑자기 왜 정치를 물어보시니까. 왜냐면 걔는 정치하게 아니, 물어보니까 난 저는. 모르는데. 네, 네. 아니 그 홍준표 그랬잖아. 네, 네. 국민의힘 네. 그 전두환 노태우는 빼고라도 네. 그 사람도 빼고라도 MB, 박근혜, 윤석열 다 네. 끝나고 뭐야 감옥 갔잖아. 감옥 가고. 그다음에 민주계, DJ, 노무현, 문재인 다 성공했잖아. 나름. 이재명까지 성공하면 되겠지만. 네, 네. 그러니까 역사가 말해주는 것 같아. 네, 네. 그런데도 여전히 네, 네. 혹시 있지가 않냐? 네? 아, 아닙니다. 비밀이야? 나 또 혹시 이분 잘 몰라서 네, 네. 개인 이야기도 나중에 또 네. 우리가 또 사이가 붉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는 네. 이 정도 마무리하고. 네, 네. 아무튼 오늘 밥 먹고 오늘 밥값 네.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 맛있게 밥을-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네. 재밌는데. 네. 여기서 탤런트를 하나 두고 이렇게 연예인 하나 데리고 오면 좋지 않을까? 혹시 있어요 주변에? 섭외를 섭외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유튜브 찍을까요? 수다 떠는 거 다음번에 또 있어요? 가능해요? 유명한 사람은 안 되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봐요. 이분이 살짝 나름 네. 유명해서. 네, 네. 근데 나는 그런 능력은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그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면 근데 네. 그 신인들은 괜찮아. 네, 네. 왜냐면 내가 사주도 봐주잖아. 그러니까 사주 같은 거. 우리 아이돌 네. 가수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성격이 이러이러한 성격이니까 이렇게 고치면 네, 네. 좋겠다. 운때가 언제 온다. 이때 대박 날 거다. 조심할 건 뭐다. 이렇게 딱 해줄 수가 있잖아. 네, 네. 뻥이라도. 그니까요. 음. 그게 좋죠, 진짜. 나 저기 사주 본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도 있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자 이상으로 오늘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또 기회 되면 다음에 출연해주세요. 또 출연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쁜 저기 네? 여자분도 한번 하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아니 섭외. 그래야 저기 우리 등산 하다 보니까 네. 내가 등산했는데 조회수가 몇십 회 안 돼. 네. 근데 그 연예인급 그 여자 등산 하면은 등산객이 딱 나오면 아니 등산객이 아니라 그 저기 유튜버가 조회수가 장난이 아닌 거야. 그럼요. 그게 원래 그 비주얼이 딱 돼야 썸네일에 딱 나오거든요. 그게 딱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떠야지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한 번이라도 클릭해 보거든요. 제 등산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요. 제가 전국의 산을 다 답살 거예요. 김정호 선생님처럼 저는 어떤 사명의식을 갖고 다니고 있어요. 그냥 제가 좋은 산 구경하고 즐겁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연, 산하를 그냥 영화, 그러니까 책으로는 아니고 그 영상으로 다 담아두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지금 AI를 이용해서 배경음악으로 음악을 넣고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우리나라 그 어떤 그 자연 우리나라 산하를 그대로 이 시기에는 이랬었구나 산이 나중에 천년 가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료로서 또 자료로서의 네. 의미가 있고 제일 좋은 건 뭔지 알아요? 어떤 내가 예컨대 대한민국에 산 한 700개, 800개 다 영상을 지금 한 네네. 지금은 이제 191개 했으니까 다 담아놨어. 네네. 근데 갑자기 위대하신 대통령께서 어느 대통령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산림청장인가요? 지금 직급이 있나? 산림청장 산림청이 있죠. 산림청. 있나요? 청장이 있죠. 산림청장님 네네. 유튜버 중에 우리나라 산하를 전부 담아놓은 그런 영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서 구매하세요. 하나당 얼마씩 구매하세요. 네네.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대박 나는 거죠. 자, 이상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좀 헛소리 했습니다. 오늘 네. 진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